컴피 UI로 작업하실 때마다 자주 새로운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시게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개별 작업에 필요한 노드팩이 아니라 모든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필수 노드팩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3개만 설치하시면 컴피 UI가 훨씬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툴, 두 번째는 RG3 컴피, 세 번째는 커스텀 스크립트입니다. 가장 먼저 크리스툴 노드팩입니다. 이 노드팩의 설치 방법은 먼저 여기 매니저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CRY 이렇게 치시면 컴피 UI 크리스툴즈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인스톨 하시고 셀렉트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스타트를 해주시면 되지만 혹시 여러분들 컴피 UI가 다소 오래됐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백으로 가신 다음에 업데이트 5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모두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리스타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컨펌. 네, 재연결이 되면 이렇게 2개의 탭이 생기는데요. 새로운 탭을 사용하시고 오래된 탭은 이렇게 X를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혹시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여기 이곳 패키지에서 컴피 UI가 있으면 거기에 직소 포졸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익스텐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어베일러블 서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크리스툴을 찾으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인스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스테빌리티 매트릭스하고 컴피 UI하고 현재 설치된 커스텀 노드에 대한 정보가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컴피 UI의 매니저에서 직접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도 여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는 아직 컴피 UI에 이 노드팩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드팩을 설치한 이유는 실시간 리소스 모니터링 기능 때문입니다. 리소스란 이렇게 CPU, RAM, GPU, VRAM, 컴퓨터 내부 온도, 하드웨어 저장 공간의 지금 사용량 등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컴퓨터 내부의 자원입니다. 작업하실 때 이렇게 움직이는 게이지를 보고 있으면 내 컴퓨터의 자원들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워크플로우에서 브라우즈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베이직스에서 기본 워크플로우를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미지 제너레이션. 네, 이제 이곳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체크포인트 중에서 SDXL 체크포인트인 저거넛 XL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런을 실행해 보시면 시작 단계에서는 CPU가 많이 사용되고 이미지가 생성될 때는 GPU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VRAM의 사용량이 59% 정도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체크 포인트가 그 VRAM에 업로드돼서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에는 VRAM과 GPU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표시를 통해서 제가 가진 컴퓨터 자원이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가 좋다고 이렇게 화려한 게이지를 보고 있자니 이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크리스툴은 이외에도 몇 가지 기능이 더 있지만 입문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노드팩은 RG3입니다. 여기 매니저를 클릭하신 다음에 커스텀 노드 매니저에서 RG를 입력하시면 RG3-컴피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인스톨 하신 다음에 셀렉트 리스타트를 눌러서 다시 실행해 주겠습니다. 컨펌. 앞서와 마찬가지로 새로 나타난 컴피 UI를 사용하시고 앞서 사용하셨던 것은 이렇게 꺼주시면 됩니다. 이 노드팩을 설치하시면 이곳에 범선 모양의 마크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이렇게 여기서 런을 실행하시면 여기에 진행률 표시가 보입니다. 이 위에 나타나는 진행률은 전체 패스의 진행률이고 아래쪽에 나타나는 것은 샘플러에서 잠재 이미지가 어느 정도 생성되었나를 보여주는 진행률입니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쪽에도 이렇게 두 가지 작업의 진행률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렇지만 RG3의 진행률 표시바는 좀 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진행률을 보여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RG3의 좀 더 상세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RG3 노드백의 가장 대표적인 노드는 이미지 컴페어러입니다. 즉 이미지 비교 기능입니다. 두 개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원본 이미지와 생성하신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쪽 워크플로우에서 브라우즈 템플릿에서 이미지 투 이미지 워크플로우를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제 빈 곳에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이곳에 COMPARER 이미지 컴페어러 RG3에서 나온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 두고 이쪽에서 나오는 것은 이쪽 이미지 A에 그리고 이쪽에 있던 원본 이미지는 이쪽 이미지 B에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원본 이미지와 생성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직접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가지 다른 옵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셨을 때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하는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빈 곳에 클릭해서 분리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 노드들을 선택해서 첫 번째 그룹으로 하고 복사한 것을 두 번째 그룹으로 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이렇게 독립된 형태로 복사가 되는데요. 취소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Z를 한 다음에 컨트롤 Z를 다시 한번 하고 이번에는 컨트롤 Shift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V를 하면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룹을 지어주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Add Group for Selected Nodes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그룹이 지어집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 언더바 02를 넣어서 첫 번째 그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빈 곳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Add Group for Selected Nodes 이번에도 그룹을 지어주고요. 이번에는 이 그룹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곳에 언더바 02를 넣어서 두 번째 그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룹을 세팅 값을 달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샘플러 네임을 bpmpp 언더바 sde로 하고 스케줄러를 sgm 언더바 유니폼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를 이미지 A에 두 번째 그룹의 이미지를 이미지 B에 넣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났네요. 이렇게 이미지 A와 B의 결과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AI 모델들이 다소 오래된 SD 1.5나 SD XL이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의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플럭스나 하이드림을 이용하시면 더 좋은데 일단은 기초학습을 위해 이 과정을 배우신다고 생각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Fast Groups Bypasser라는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룹을 건너뛴다는 의미일 텐데요. 이 ComfyUI의 각 노드에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작은 점을 우회하는 듯한 이런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게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이쪽 노드는 기능이 멈추고 데이터만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작업은 이쪽에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클릭해서 이쪽에 바이패스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시 켜지죠. 그런데 그룹은 이렇게 그룹을 선택하시면 여기에는 바이패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단위로 바이패스를 해주는 방법은 여기서 빈 곳을 클릭하신 다음에 FAST Fast Groups Bypasser 이쪽 RG3에서 나온 것을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드를 불러오자마자 여기에 그룹 01, 그룹 02 그리고 Loading Images라는 그룹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그룹이 꺼지고 이렇게 켜집니다. 제가 첫 번째 그룹을 끈 다음에 런을 하면 이쪽에 아래쪽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그룹 단위로 바이패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주 복잡한 워크플로우에 다양한 그룹들이 있다면 이 기능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Auto Nest Subdirectories in Menu라는 기능인데요. 이름은 복잡하지만 하브 폴더 보기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로드 체크포인트에서 이렇게 체크포인트 명칭을 클릭하면 상당히 많은 이 체크포인트가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하브 폴더를 나누어 저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SD15, XL 그리고 아래 내려가 보시면 SD3 이렇게 나타나죠. 그런데 지금은 그 폴더와 상관없이 이렇게 전체 체크포인트가 다 보입니다. 이것을 좀 하브 폴더 단위로 구분을 해주면 좀 더 선택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희망하신다면 여기 있는 RG3 범선 모양의 표시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Settings가 나옵니다. Settings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여러가지 항목이 나타나지만 실제로 건드리실 만한 것은 없고요. 여기에 Auto Nest Subdirectories in Menus라는 이 기능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Save를 선택해 주시면 그리고 다시 체크 포인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여기에 제가 만들었던 하브 폴더 SD1.5, SD3, XL 이렇게 나타나고 하브 폴더에 들어있지 않은 체크포인트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DXL 종류 중에서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저는 다시 저거넷 엑셀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로드 LORA, 로드 로라라는 노드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폴더의 구조에 따라 로라, 그리고 여기에 플럭스, SD 1.5, 엑셀 이런 방식으로 하부 폴더가 구분돼서 나타납니다. 이제는 체크포인트나 노라를 선택하시기가 상당히 쉬워졌죠. 네 번째로 소개할 기능은 레이블이라는 노드입니다. 라벨 만들기 기능이 있는 노드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노드들을 모두 삭제하고, 저희가 보통 워크플로우를 공유할 때 함께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노트라는 이렇게 노드를 사용하거나 마크다운 노트라는 이런 노드를 사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데요.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 여기에 작성되는 텍스트는 크기가 작아서 가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때 레이블 노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LABEL, 여기 RG3라고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레이블 RG3라고만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것을 두 번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에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타이틀에 예를 들어서 한글로 이 샘플러가 더 나아요 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폰트 사이즈는 40으로,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폰트 컬러는 여기서 새로운 창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HTML 컬러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HTML 컬러 코드스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웹사이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색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헥스라고 되어 있죠. 이 헥스에서 탑부터 이 텍스트를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고, 이렇게 탭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꺼주시면 이렇게 컬러가 바뀝니다. 이 레이블을 사용하시면 워크플로우를 배포하실 때 정보를 표시하기가 좀 더 용이해집니다. 이번에 소개할 노드팩은 커스텀 스크립트입니다. 여기 매니저에서 SCRI 이렇게 입력하시면 커스텀 스크립트라는 게 나타납니다. 인스톨 해주시고 셀렉트, 그 다음에 리스타트, 컨펌, 앞서 사용하던 탭은 꺼주시고요. 이 노드팩을 설치하시면 여기에 초록색 뱀 모양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Show Image Feed라는 이 버튼이 또 생기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아래쪽에 이미지 피드라는 바가 생기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런해서 이 이미지를 만들어 보시면 생성된 이미지가 이쪽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런을 하시면 두 번째 이미지가 또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작업들을 이렇게 끄더라도 여기 있는 이미지를 끌어다가 이렇게 넣으면 앞서 작업하셨던 그 워크플로우가 그대로 나타나고 동일한 시드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 X를 누르면 이렇게 꺼지고 이쪽에 다시 Show Image Feed 버튼이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실행 대기열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 이미지 피드의 기능은 다소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커스텀 스크립트 노드팩의 유용한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베딩 리스트 자동 제한 기능입니다. 임베딩은 보통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이곳에 EM을 타이핑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임베딩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저는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빠르게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베딩 입력이 아주 편해지겠죠. 두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이 체크포인트나 노라를 제작한 제작자들이 작성한 정보를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로드 체크포인트,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여기 지금 체크포인트가 들어있죠.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체크포인트 인포를 하시면 잠시 기다리시면 Cbit AI와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이 체크포인트로 생성한 이미지나 권장하는 세팅 값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Cbit AI 이 체크포인트 사이트로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드 로라, 이렇게 로라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면 로라 인포라고 있죠. 이것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제작자가 이렇게 친절하게 올려놓은 것들을 사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다면 어떤 특성을 가진 모델인지 확인하시기가 편하겠죠. 다만 제작자에 따라서 빈약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예 정보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오토 레인지 그래프 기능입니다. 즉 노드 자동 정렬 기능입니다. 컴피 UI에 익숙해지시면 여러가지 노드들을 자유롭게 연결하시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정렬이 안 된 노드들이 상당히 보기 불편하실 텐데요. 그때 자동으로 노드들을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다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이쪽에 Arrange Float Left가 있고 Arrange Float Right가 있습니다. Float Left를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요. 그룹은 이 정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룹은 다시 생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Float Right로 선택하면 오른쪽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노드들이 정렬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가장 핵심적인 노드들, 모델, 프롬프트, 그리고 K-샘플러, DAE, 세이브 이미지까지는 잘 정렬이 되는데 이렇게 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위치를 수정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노드들을 정렬해 준다면 그 노드를 정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줄 것 같네요.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능은 워크플로우 이미지 기능입니다. 컴퓨터에서 생성하신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순간 메타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미지를 화면에다 끌어다 놓으면 그 안에 포함된 워크플로우와 입력값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 대기열에서 앞서 생성했던 이미지를 이곳에 가져다 넣으면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가 생성될 때 세팅했던 그 세팅값과 여러가지 정보가 그리고 워크플로우가 함께 저장이 되죠. 그런데 이 이미지만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확인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커스텀 스크립트라는 이 노드팩을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이 화면에 있는 이 워크플로우 이미지를 그대로 저장한 다음에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런을 실행해서 이미지가 생성된 그 이후라도 이쪽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워크플로우 이미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신 다음에 엑스포트를 선택하시고 여기에 PNG라는 것이 있습니다. PNG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면 저장할 위치가 나타나죠. 이곳에 특정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 이제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다가 이쪽에 놓으면 이렇게 그 워크플로우가 들어갔고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당시에 그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높은 해상도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피 UI가 없어도 이 워크플로우의 이미지만 보고 워크플로우의 구조와 입력값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각 노드팩에는 훨씬 많은 기능이 있지만 저는 오늘 입문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대표적인 기능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좀 더 많은 기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노드팩을 소개하는 GitHub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링크를 이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 공유드리겠습니다. 저는 컴피 UI를 레고 블록을 가지고 노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는 다소 접근하기 어렵지만 기초만 잘 닦아 놓으시면 다른 AI 도구들보다 훨씬 자유로운 창작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AI를 더욱 크리에이티브하게 크리에이티브